큐브 함께 보시죠. 네, 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를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외국판 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른바 이게 이제 환치기 혐의라고 해가지고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곽 교수님, 네. 환치기 혐의는 왜 빠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예, 환치기라고는 통상적으로 예. 외국에서 이제 뭐 미국 같으면은 달러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돈을 실제로 자기가 이제 달러로 현지에서 이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국에서 원화로 결제를 하는 이런 걸 이제 환치기라고 하는 거죠.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게 되면은 10,000달러 이상을 몸에 지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10,000달러 정도가 아니라 몇만 달러, 심지어는 몇십만 달러를 도박에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으니까 예. 결국 모자라는 돈을 한국에서 달러로 이제 바꾸는 그런 걸 이제 환치기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환치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그 기간 안에 예. 실제로 돈을 갖다가 달러로 이제 바꾼 그 정도 이제 상당한 액수를 한국에서 어떻게 융통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전달을 한 그런 증거 자료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개인 돈으로 된 건지 아니면 뭐 회사 돈이나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됐다고 한다면 예. 그 회사의 어떤 경리 장부상에 그 상당한 그 액수의 돈을 뭐 다른 사람에게 이제 건넨 그런 어떤 증거 자료들이 이제 있어야만 이런 환치기가 이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아직 이제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아마 최근의 이 문제가 되는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그 기간 안에는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어갔다. 향후 이제 검찰의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검찰 단계에서는 환치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데 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서 요즘에 좀 사건이 미묘하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사력에 대해 가지고 수사력의 차이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환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환치기 자체보다도 예. 여러 가지 특수 범죄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치기를 저 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현지 법인이든 아니면 예. 여기 법인이든 예. 이 법인과 거래라는 현지 회사든 예. 여러 회사들이 관여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저 정도 규모의 환치기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빼고 넣고 하는 과정 중에서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회사의 돈을 회사의 이익에 반영해서 사용한 부분들이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이 범죄의 규모나 혐의가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 씨나 YG 그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 이 환치기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이후에서는 이 각각의 회사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예. 이것이 혹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환치기 용도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기소 의견을 넘겼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 혐의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해주셨고,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곽 교수님, 근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버닝썬으로 시작된 이 내용이 여기까지 왔는데 경찰이 그동안 열심히 수사를 했겠습니다만 결과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혐의들을 이야기하고 한 거에 비해서는 막상 수사가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검찰에 지금 송치하는 그런 어떤 단계에서 보면 예. 그런 어떤 혐의들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범죄 혐의란 것도 굉장히 뭐 중대한 그런 어떤 범죄들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된 걸로 하는데 그거에 처음에 했던 기대보다는 못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있기는 한데요. 예. 근데 뭐 경찰이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현재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확보된 그런 어떤 물적 증거 내에서 실제로 그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어떤 혐의들 그러니까 이제 상습적인 도박 혐의 이거에 대한 예.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에 넘기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예. 유감스럽게 아직은 그 이야기하셨던
실제로 이제 그 외환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제 환치기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입증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은 또 과연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지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큐브 속 사건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원 변호사,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